피부가 깨끗해졌어요. 이 기미 검버섯 때문에 한동안 밖에도 잘 못 나갔는데요. 믿기지 않겠지만 소주 한 병에 이것 한 줌만 넣었을 뿐이에요. 알려주신 대로 바르고 진짜 한 달 써봤거든요. 그랬더니 남편도 저한테 화장품 뭐 바꿨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오늘은요. 중장년 여성들에게 놀라운 효과를 준 전통 민간요법. 바로 소주에 이것을 넣어서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화장품 레이저? 고가의 미백 앰플도 아닙니다. 그냥 집에 있는 소주에 이것 하나만 넣으면 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으로 잡티, 검버섯, 색소 침착이 옅어졌다는 후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잘못 만들면 피부가 더 뒤집힐 수도 있고 민감성 피부에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한 재료와 비율, 사용 전 주의사항, 그리고 피부가 맑아졌다는 실제 사례까지 하나하나 다 알려드릴게요. 언니, 너 얼굴 왜 이렇게 탔어?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친정에 다녀온 어느 날 여동생의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을 철렁 내려앉게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광대뼈 주변과 볼 아래, 턱선 근처에 기미와 갈색 반점, 거뭇한 잡티가 자리를 잡고 있었고 눈 밑엔 마치 점처럼 보이는 작은 검버섯이 퍼지고 있었죠. 이게 언제 이렇게 심해진 거지? 조용히 앨범을 꺼내 3년 전 사진을 들여다보던 그녀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예전엔 이런 게 없었거든요. 화장은 들뜨고 피부톤은 칙칙하고 무엇보다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더 괴로웠습니다. 약국, 미백 크림, 백화점 화장품 다 써봤어요. 기미 크림, 미백 앰플, 인터넷에서 유명하다는 미백 토너까지 하나씩 써봤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습니다. 처음엔 좀 밝아지는 것 같다가도 결국은 다시 진해지고 오히려 더 예민해지더라고요. 레이저 치료를 고민해봤지만 시술비 부담도 있었고 무엇보다 한 번 하면 평생 해야 한다는 말에 망설였죠.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오래 장사하신 70대 약초 장사 아주머니가 작은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소주에 이것만 담그세요. 쪽지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말린 감초 한 줌, 소주 한 병. 냉장고 말고 서늘한 곳에 2주. 그리고 1일 1회 화장솜에 적셔. 톡톡 바르기 감초요. 그 한약재 감초요. 그녀는 반신반의했지만 워낙 간절했기에 그날로 마트에 가서 일반 소주 한 병과 약재상에서 말린 감초를 사왔습니다. 2주 뒤 감초 소주가 완성됐습니다. 감초를 소주에 넣은 지 2주가 지나자 맑던 소주는 노르스름한 갈색빛으로 바뀌었고 한방향이 은은하게 퍼졌습니다. 화장솜에 적셔볼까 말까 망설이다가 안되면 그냥 버리지 뭐하고 얼굴에 가볍게 톡톡 두드렸습니다. 처음엔 약간 따끔한 듯 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자 피부가 진정되는 느낌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 세안 후 뭔가 환해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이거 뭐야? 피부 좋아졌는데? 남편이 먼저 눈치챘고 동네 친구들은 뭐 발랐냐고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광대뼈 위에 진하게 올라왔던 기미가 서서히 옅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처음엔 색소 침착이 좀 더 돋아 보였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각질과 함께 묵은 색소들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한 달 뒤엔 피부톤이 한결 맑아졌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뭐 대단한 걸 바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소주랑 감초였어요. 그런데도 제 얼굴에 생긴 변화는 여태 써온 어떤 미백 크림보다 더 뚜렷했어요. 감초를 소주에 담갔더니 피부가 맑아졌다고요? 이 말을 처음 들으면 대부분 고개를 갸웃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한의학에서도 피부 개선에 쓰여온 원리를 응용한 것입니다. 감초는 예로부터 해독과 진정에 뛰어난 약재로 쓰였습니다. 몸 안에서 염증을 다스리고 기운을 조화롭게 해주는 역할이 크죠. 특히 피부가 붉거나 거칠러지고 색이 고르지 않게 변하는 증상, 즉 기미나 잡티처럼 색소가 몰리는 현상에 감초는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왜냐하면 감초에는 몸속 열을 내려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감초 달인 물로 얼굴을 씻거나 피부 염증 부위에 감초 찜질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냥 물에 달여서 쓰면 안 되나요? 왜 술에 담가야 하죠? 답은 간단합니다. 소주는 약재의 좋은 성분을 끌어내는데 아주 효과적인 추출제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감초처럼 말린 뿌리 약재는 물보다는 알코올에 담가야 속 깊은 성분까지 우러나오며 피부에 닿았을 때 더 깊숙이 흡수되기 쉽습니다. 게다가 소주에는 살균 작용이 있어 피부에 해로운 균을 억제하고 모공 속 피지를 정리해주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감초와 소주를 함께 쓰면 피부의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높이는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고가 미백 화장품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감초 추출물이라는 말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감초가 색소 침착 완화, 피부 진정, 재생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화장품 업계도 잘 알고 활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런 제품들은 감초 성분이 아주 미세하게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감초를 담갔을 경우 보다 진하게 무한 순수한 성분을 직접 피부에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정리하자면 감초는 기미, 검버섯, 잡티 완화에 좋은 약재입니다. 소주는 감초의 성분을 잘 우려내고 피부 속으로 잘 스며들게 해주는 매개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쓰면 피부톤을 맑게 하고 색소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모든 피부에 무조건 맞는 것은 아닙니다. 소주의 감초요. 정말 괜찮을까요? 그녀도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술 냄새가 너무 강하진 않을까? 피부가 예민한데 혹시 뒤집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앞섰죠.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약재상에서 국산 말린 감초를 한 줌 사왔습니다. 그리고 소주 한 병. 특별한 게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동네 마트에서 파는 가장 일반적인 소주면 충분했죠. 깨끗이 씻어 말린 유리병에 감초를 먼저 넣고 그 위에 소주를 천천히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감초 줄기에서 노란 빛이 번지기 시작하더니 하루가 지나자 소주는 서서히 황금빛 갈색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녀는 병을 햇빛이 닿지 않는 찬장 구석에 조심스레 두었습니다. 냉장고는 안 돼요. 너무 차가우면 우러나질 않으니까요. 동네 약초 아주머니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이제 진짜 써보는 거야. 소심한 마음에 처음엔 팔 안쪽에 살짝만 발라봤습니다. 다행히 별다른 반응이 없었죠. 그래서 그날 저녁 세안 후 깨끗한 화장솜에 감초 소주를 적셔 눈밑과 광대 주변 기미와 잡티가 많은 부위에만 톡톡 두드려 발랐습니다. 처음엔 약간 알싸한 느낌이 있었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화한 느낌이 지나가고 나면 오히려 피부가 쿨링된 듯 편안해졌죠. 그녀는 하루 걸러 한 번씩 저녁마다 꾸준히 감초 소주를 발랐습니다. 자기 전에 바르고 다음날 아침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냈죠. 2주 뒤 거울 속 제 얼굴이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변화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쯤 지나면서 광대 위쪽에 퍼져있던 거뭇한 점들이 옅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화장이 예전보다 훨씬 잘 먹고 뭔가 피부결이 정돈된 듯한 느낌도 있었죠. 특히 남편이 피부 좋아졌네 하고 말했을 때는 진심으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피부색이 전체적으로 맑아졌다는 것. 기미뿐 아니라 칙칙하던 피부톤이 조금씩 환해지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꼭 조심해야 할 점도 있어요. 그녀는 이 방법을 주변 친구들에게 알려주며 꼭 이렇게 말합니다. 피부에 바로 바르기 전에 꼭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테스트 먼저 해봐요. 예민한 분은 따갑거나 붉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루에 한 번, 처음엔 이틀에 한 번씩 가볍게 발라보는 게 제일 좋아요. 감초 소주는 효과가 좋지만 그만큼 내 피부에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꾸준히 사용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녀는 몸소 깨달았습니다. 감초 소주를 쓰기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면서 그녀는 피부가 좋아졌다는 말도 자주 들었지만 혼자만 아는 또 하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실 바르기만 했던 건 아니에요. 제가 생활 습관도 조금 바꿨거든요. 그리고 그게 생각보다 더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진 아침마다 커피 한 잔 들고 베란다에 서서 햇살을 쬐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초 소주를 쓰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 습관을 바꿨습니다. 기미나 잡티는 자외선하고 정말 민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햇볕 강한 시간대엔 커튼을 닫아두고 외출할 땐 모자랑 선크림은 무조건 챙겨요. 조심스러워졌지만 그만큼 피부 상태도 더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예전엔 짠 음식, 가공식품을 즐겼지만 기미와 잡티가 생긴 후로는 자연스러운 채소 위주의 식사를 시작했죠. 특히 색소 침착에는 항산화 성분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토마토, 브로콜리, 들기름, 블루베리 이런 거 자주 먹어요. 피부가 칙칙할 때는 음식이 더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자연스레 커피 섭취도 줄이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피부에도 반영되는 듯했죠. 피부 상태에 따라 감초 소주를 바르는 방식도 조금씩 조절했습니다. 얼굴에 열이 많은 날엔 냉장고에 살짝 넣어두었다가 화장 손팩처럼 3분간 올려놓는 방식으로 썼고, 각질이 올라오는 날엔 감초 소주를 바른 후 수분 크림을 듬뿍 덧발라 피부 장벽을 보호했죠. 또 가끔은 손등이나 목부 위에도 살짝 발라 칙칙했던 피부톤을 정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면서 그녀는 단순히 기미가 옅어졌다는 만족감을 넘어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대하게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전엔 거울 볼 때마다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세안 후 거울 속 제 얼굴을 스스로 쓰다듬게 되더라고요. 단지 바르는 걸 넘어서 생활의 속도, 식사, 햇빛,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까지 하나하나 조절하면서 그녀는 피부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맑아졌다고 느꼈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더 많은 걸 바라고 더 빠른 변화를 기대하게 됩니다. 이거 바르면 일주일 안에 기미 사라질까? 2번만 써도 눈에 띄게 효과가 나야 좋은 거지. 하지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피부가 회복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 것, 그리고 내 몸을 정성껏 돌보는 마음이라는 걸요. 감초 소주가 놀라운 건 그 안에 비싼 화장품처럼 현란한 기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너무 쉽게 지나쳐온 자연의 힘이 내 피부에 천천히 꾸준히 말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건 그녀가 기다림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 보신 분들 중에도 아마 거울을 보며 속상했던 적 많으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럴 때일수록 무언가를 덜어내고 조금 더 내 피부를 믿어보면 어떨까요? 거창한 시술이나 비싼 제품이 아니라도 내 몸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주의 감초 한 줌 너무도 단순한 조합이지만 그 안엔 수많은 세월을 견디며 전해진 생활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피부는 나를 닮거든요. 마음이 서두르면 피부도 거칠러지고 마음이 편하면 피부도 차분해져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거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하루 한번 내 얼굴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괜찮아. 넌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 그렇게 말을 건네보세요. 그리고 아주 작은 습관 하나, 감초 소주처럼 평범하지만 꾸준한 한 가지를 내 피부에게 선물해보세요. 피부는 늘 우리보다 먼저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